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의를 부정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처음 시기에는 혐오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수업을 꼭 들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부동산 경매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경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이나 진입 장벽을 느끼시고 '교육이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SNS나 유튜브나 영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이나 강의를 꼭 들어야 할까요? 이 교육이나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경매 수업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너무 상업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특히 실전이나 수익보단 투자반 모집에 집중하는 강사들은 무슨 심리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좀 느끼는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부동산 경매 유튜브, 그리고 경매 관련된 이야기들 궁금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알고리즘을 타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좀 피로함들이 많이 느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급함도 느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부동산 경매라는 걸 처음 했을 때 혼자 했습니다. 책을 좀 많이 봤고요. 책을 거의 100권 이상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경매 관련된 책 그냥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경매 관련된 추천된 책 이런 것들 읽지 않고요. 그냥 네이버에 부동산 경매 쳐서 그냥 한 100권 정도를 샀어요. 사서 그냥 막 읽었습니다. 읽다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보이죠,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 책을 덮고 좀 쉽게 이야기하는 책, 이런 책들을 많이 봤고,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때 이해가 안 됐던 책들을 다시 좀 펼쳐 보면서 '아 좀 그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텐데, 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를 좀 얻고 직접 발품도 좀 팔아 보고 임장도 가 보고, 그리고 법원도 가고 폐찰도 하고 입찰하면서 경험을 좀 쌓았던 것 같고, 낙찰받고 수익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강의나 교육 없이 책만 보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이나 강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는 혼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흔한 얘기들처럼 "강의팔이 아니야? 그냥 어떤 뭐 상술 아니야?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변명 같은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는 처음에 엄청 강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아 이거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려고 하지? 왜 이거를, 나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막 사람들 상대하고 그리고 회사 일하는 것도 너무 바쁜데 거기서 왜 커뮤니티를 하고 있지? 그리고 왜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영상이나 SNS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무 시작하는 게 어렵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내 가족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뻘쳐투고 그냥 마인드 세게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게 시작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의를 부정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처음 시기에는 혐오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 해?'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고, 그 생각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좀 이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세미나나 경험이나 어떤 특강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가고 싶은 제 방향이나 그리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돈은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경험을 듣는 거고, 그 경험을 들으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선생님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재테크에서는. 진짜 그 길을 경험을 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시작하고 막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종착지로 가고 싶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그걸 경험했는지, 진짜 그걸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걸로 진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고 체크를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좋다.' 그럼 아파트 투자를 진짜 해 봤는지 경매로, 빌라 투자, 경매를 진짜로 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좋겠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영상들을 보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 수강생이나 아니면 교육생들이나 이런 남의 성공을 내 이야기인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정 뭐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얘기를 듣고 뭐 저도 그런 성과들을 내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잖아요, 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경험을 듣고 누군가는 그만한 용기를 내고 그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결과를 낸 건 그 사람이 잘해서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실패한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들도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좀 되게 안 돼요.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이런 선생님들은 인기가 없어요. 막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리스크 있지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니까 더 인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도 뭐 쇼츠나 이런 것들 보면 자극적인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진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영상들을 찍는 거는 솔직한 제 얘기를 좀 전달 드리고 싶고 누군가가 그냥 친구처럼, 아는 동생처럼, 아는 동료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극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회수나 이런 것들도 많지도 않고 경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괴리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 찾는 법. 팬심으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경매 그리고 재테크 같은 경우는 되게 냉정하게 롤 모델을 찾아야 되고 이 롤 모델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좀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대상들도 많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막 팬심으로 그 사람이 파는 수업이나 강의를 막 듣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집에 사니까, 좋은 차를 타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팔로워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그냥 팬심에 의해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파는 물건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재테크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먼저고 그런 것들을 진짜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이거를 권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 같은 경우도 한두 개 해 보고 막 "많이 해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더라고요. 뭐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겠죠. 축구 선수를 쪼끔 실패했지만 감독으로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스포츠에 보면. 뭐 그런 것처럼 잘 가르치는 거는 뭐 다른 영역이라고 하지만 재테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잘 가르치지 않아도 이 경험이 어떻게 보면 깡패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팬심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럼 그 사람들도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고 서로 뭐 상호 보완으로 만족을 해서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제3 자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너도 강의를 팔고 있지 않냐. 너도 강의를 하고 있지 않냐. 너도 강의팔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도 지금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지적 갈등이 있고 또 수요도 있습니다. 막 수업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제 경험을 잘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경험을 들으면 저 역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소규모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업을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을 잘 찾아야 돼요. 저는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방 아파트로 경매로 돈을 벌어서 서울의 아파트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생각하는 투자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정치나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빌라 투자를 많이 했었고 빌라 투자는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제 생각이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빌라를 투자해 놨던 것들을 역전세를 계속 맞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힘들 수 있겠다라고 계속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양도세나 그리고 주택수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돼서 또 빌라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또 영상을 통해서 빌라가 좋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했던 기준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뒀던 게 장사꾼이 되지 말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멋있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장사꾼이 되면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장사꾼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막 좋다라고 얘기하면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경매가 너무 좋고 경매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경매, 사랑하는 것들로 막 거짓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분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건 사업의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내가 투자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이 내 어떤 곤주 그리고 내 어떤 막 이 고집 이런 것들을 부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살 길 잘 찾아가면서 먹을 거 잘 챙겨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 고집 부리면서 영상을 만들고 또 이런 고집을 좋게 봐주시고 경험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수업을 꼭 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꼭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좀 들어보려면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책이기 때문에 책을 먼저 많이 읽어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짜 그 경험을 해 보신 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부를 잃었거나 아니면 실패를 하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골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그 길을 걸어왔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저 역시도 지금도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먼저 많이 읽어 보시고 저도 영상 계속 꾸준히 올려 볼 테니까 저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지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그리고 정책이나 규제나 어떤 것들이 변해가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좌표로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영상 많이 올려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작은 거라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소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저도 막 왔다 갔다 너무 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영상 웬만해서는 하루에 하나씩 올려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맞는 답, 제 생각, 제 경험 꾸준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